서대구역 인근 4곳의 노후 하폐수 처리장을 한 곳으로 통합 지하화하는 사업이 KDI 검증을 최단기로 통과했습니다. 대구시가 부분보건소 전담팀을 구성해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를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시민 자랑스런 대구입니다의 이정윤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대구역 인근 4곳의 노후 하폐수 처리장을 한 곳으로 통합 지하화하는 사업이 KDI 검증을 최단기로 통과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018년 12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동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서대구 맑은물센터 건설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민자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총 사업비 6천억 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1년 2개월여 만에 최단기로 통과됐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내로 통합 지하화에 따른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제3자 공고문 작성, 검증과 심의, 시의회 동의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후 제3자 공고를 거쳐 2021년 협상 대상자를 지정하고 2022년 착공을 목표로 2026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이 시행되면 고용 유발 효과 9,234명,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3,336억 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시가 구군 보건소 전담팀을 구성해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 이른바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대구 지역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는 박주영 축구장, 서구 구민운동장, 구구터널, 금호강 산격 야영장, 대구 스타디움 동편 주차장, 달서구 노인종합복지회관, 현풍 도깨비시장 주차장 등 7곳입니다. 드라이브스루 진료소는 1인당 검사 시간을 일반 진료소 1시간 30분에서 10분 내로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환자가 문진표 작성부터 의사 진료, 검체 채취를 모두 차 안에서 받아 검사 과정에서 일어날 감염을 방지하면서 방호복 등 물품 소모도 줄일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스루 진료소는 소비자가 매장 밖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받는 패스트푸드점 시스템에 착안한 것으로 북구 7곡 경북대병원, 남구 영남대병원에 설치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 중입니다. 드라이브스루 진료소는 각 보건소 콜센터에 전화로 예약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 시정 단신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각급 학교의 개학이 오는 23일로 연기됨에 따라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의 운행 간격을 일부 조정합니다. 시내버스는 평일 배차 간격을 토요일 운행 수준으로 감회 운행하고 도시철도의 경우 출근 시간대 운행은 현재와 같이 5분 간격을 유지하되 오후부터는 2분간 배차 간격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승객 감소, 버스기사의 인력 수급 등을 고려한 조치로 각급 학교가 개학하기 전인 이달 22일까지 시내버스 배차 간격을 조정해 운행합니다. 지역 내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한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구 종로지구 상가 임대인들은 2, 3개월간 20에서 30%의 임대료를 삭감하고 1개월간 전액 감면 등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며 임차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동성로 상점가 상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인근 건물주, 대구 패션 주얼리 특구 귀금속 백화점 건물주 등도 자영업자 고통분담에 나섰습니다. 이 밖에도 동촌 유원지 내 수성못 인근 건물주 등도 몇 달간 월세를 인하하거나 받지 않기로 하는 등 이에 동참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공공기관 임대료를 일정 기간 무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착한 임대료 캠페인을 골목상권 상가 번영회 등과 협의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이른바 마스크 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 수급 대책으로 전산 시스템을 통해 마스크 중복 구매를 막고 수출을 금지합니다. 또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 판매업자의 일일 생산 판매량 신고를 의무화하고 상황에 따라 정부가 판매 수량이나 판매처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원자재 수급을 안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며 이 대책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에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대구 게시판입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인해 자가격리 중인 이들이 무단 외출하는 상황이 곳곳에서 발생하는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실행합니다. 자가격리 앱은 위성 항법장치 GPS 기능을 활용해 자가격리자가 지정된 위치를 이탈할 경우 경보음을 울리는 장치로 사용자 스마트폰에 설치해 사용하게 됩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가격리자가 무단 외출하는 등 수칙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네, 여러분 여전히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시민분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최전선에서 힘쓰고 계신 대구시 의사회 코로나19 대책본부장님을 모시고 상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먼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현재 대구시 의사회 코로나19 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맡고 있는 민복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이 의료진 분들이 좀 건강을 챙기셔야 또 이 상황을 빨리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좀 건강 상태 어떠십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3주가 되어 갑니다. 아마 내일 되면 3주가 이제 되는데 초기에 2주 정도가 굉장히 극심한 피로도 다들 의료진들이 힘이 들었고요. 네. 지금 역시 뭐 방호복을 입고 안에 들어가서 진료를 보거나 하시는 간호사 선생님들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지금 모든 의료진은 지금 전투에 나가 있는 지금 이 병사와 같은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든 우리가 이 지금 전투에서 어떤 가장 중요한 대구를 어떻게 하든 사수하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 피곤을 다 어떻게 하든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극도의 피로도를 참아내면서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만 더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상황을 좀 알아볼 텐데요. 이 빠르게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이 치료 대책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를 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좀 어떤가요? 예. 저희가 이제 많이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봉쇄와 완화 전략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러면 봉쇄는 처음에 이 질환이 전파되는 걸 최대한 막는 건데 그게 보통 이제 초기 단계를 넘어서면서부터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구에서 그걸 중점적으로 지금 해왔었고요. 그래서 신천지 교인이라는 그 주거 집단부터 그 교회나 이런 데를 최대한 이제 체크를 하고 우리가 역학 조사를 들어가서 일단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전파 경로를 최대한 막아내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완화 전략인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심각 단계로 넘어갔다는 것은 뭐 정부 발표를 들어서 아시겠잖아요, 그죠? 그건 무엇이냐? 이 전파가 지역에 이제 전파가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이제 치료를 중증 환자 위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중환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치료에 모든 인력과 물자를 이제 집중해서 사망률을 줄인다. 이런 게 이제 이쪽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러한 경계에서 심각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봉쇄 전략에서 이제 의학적인 봉쇄예요. 그냥 이제 대구를 봉쇄하는 게 아니고 의학적인 봉쇄에서 이런 완화 전략을 이렇게 넘어가는데 지금 대구시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일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전파 경로도 최대한 다 막고 그 다음에 중환자를 최대한 잘 케어하고 이걸 두 가지를 잘 해내고 있는데 이 바탕에는 사실 대구 시민들이 너무너무 잘해주는 겁니다. 이 시민의식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잘 되기는 어려운데 수많은 시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금 지켜주시고 있어요. 물론 개인 위생으로 손 씻기와 마스크 쓰기는 잘 하고 계시겠죠, 당연히.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 때문에 이 전파가 또 그만큼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들도 굉장히 이제 막아주거든요. 많은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실제 이제 이러한 감염 예방 쪽 하시는 분들도 뭐 어제 보니까 이재갑 교수라고 언론에 많이 나오시는 그 교수님도 자기 SNS에 이제 대구 지역의 시민들이 정말 감사하게 정말 잘해 주신다고 이제 글을 올렸는데
실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타격은 굉장히 지금 심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동성로 상가 상인회 회장님들한테도 네. 말씀드려보고 하면 정말 어렵지만 그래도 어려움을 일단 참아내고 지금은 이게 중요하니까 최대한 전파를 막겠다 하는 것 너무 감사드리죠, 우리 시민들께. 예. 그러니까 핵심은 개인 위생에서 예. 이제 지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적으로 너무 이제 심하면 네. 이제 경제가 다 너무 무너지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어떤 적정한 이런 패러다임 프로토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도 살리고 부흥하고 네. 그다음에 이런 전염 전파를 대한민국은 잘 막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계속 전문가들이 또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경증 환자들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생활을 하는데 입소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입소 대상자는 보통 우리가 지금 환자가 5,000명 이상 누적돼 있는 상황에서 심한 분들, 그러니까 매우 심하고 심각한 환자들은 상급 종합병원, 우리 뭐 경북대병원이나 이런 동산으로 영남대 의료원, 대구 가톨릭 의료원에 이제 중환자실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계명대 대구 동산병원이나 대구 의료원에 그 다음 단계 분들이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 단계에 이제 병원에는 지금 도저히 병상이 없어서 못 들어가지만 그 병원에 준해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수원, 뭐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에 이제 1인 1실 내지 2인 1실 뭐 이렇게 돼 있는 구조에 의료진들이 다 이제 투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입원했는 거와 같은 개념에 우리가 처치를 합니다. 그래서 회진 돌고 검체 채취 퇴원하기 전에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발열 체크부터 모든 것들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이 수행하는 일들을 다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행히 생활치료센터를 많이 확보를 했고 우리가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급히 경북대에 이제 기숙사 첨성관 그게 680실 정도 나오는데 하여튼 600실 이상을 지금 바로 쓸 수 있도록 지금 했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래도 집에서 입원 대기로만 계시는 것보다는 생활치료센터 같은 데 들어와서 빨리 우리가 조치를 하고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활치료센터에서의 치료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약을 투약하거나 이렇게 필요할 땐 투약도 하고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마스크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마스크 재사용 가능할까요? 마스크 재사용에 대한 거는 사실 뭐 많은 언론에서 저도 답변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의학적으로는 이제 안 하고 있죠. 왜냐 그러면 평상시 같으면 저희가 환자들을 진료하고 나면 그진 벗고 새로 쓰고 이런 개념들 새 거를 계속 바꾸는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일단 현재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든 또 맞춰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료에 대한 어떤 프로토콜도 그렇고 이런 것도 현재 수급이 이제 안 될 경우에 우선 직업과 우선 배정은 일선 의료 기관에 먼저 돼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방어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는 이제 일반 시민들 중에서 그냥 야외 공간에서 이렇게 산책을 하거나 이럴 때는 꼭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적어도 2m 이상, WHS는 1m 이상인데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사실 꼭 필요한 거는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꼭 쓰지 않아도 되실 분들은 가급적이면 좀 양보하자 이런 운동도 있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은 혹시나 이제 마트 가거나 앞에 슈퍼에 뭐를 가실 때 잠깐 쓰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사실 한번 쓰고 버린다는 거는 좀 아까운 겁니다. 그럴 경우는 쓰고 나서 잘 이렇게 좀 말리는 상황에서 쓰자는 거고 그러나 하루 종일 이제 오랜 시간 막 12시간씩 근무하면서 계속 썼던 거를 다시 이렇게 쓰는 거는 바깥쪽에 이제 비말 자체가 묻어 있을 때 감염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이제 전문적으로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크기 자체는 0.1에서 0.2 마이크로미터니까 작습니다. 보통 KF94나 80 마스크는 0.4 마이크로미터 크기가 94% 이상 들어오는 건 맞거든요. 그럼 웬만한 건 이걸로 다 차단되는 거예요. 그러나
비말은 이 바이러스를 먹고 있는 이 비말 덩어리는 한 5마이크로미터 정도 돼요. 네. 그래서 크죠. 네. 그러니까 마스크로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다 막아져요. 그러나 네. 그게 여기 마스크 바깥쪽에 묻어 있거든요. 네. 이렇게 통과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틈새로 들어간다는 생각인데 네. 그거보다는 바로 튀어서 묻어 있는 거를 나중에 만지다 보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벗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오히려 그냥 묻은 상태에서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벗었다가 이렇게 하다가 얼굴에 손을 대면 안 좋거든요. 항상 귀에서부터 그냥 벗어서 하고 그다음에 다시 쓸 때도 귀에서부터 줄로만. 네. 이런 사용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마스크 쓰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손 씻기입니다. 네. 손으로 보통 묻어서 얼굴에 닿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손 씻는 걸 계속 씻는 거를 무조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스크를 벗고 나서도 손 소독제를 반드시 좀 해줘야겠네요. 당연히 원칙은 마스크 벗기 전에 손을 씻고 네. 마스크를 벗고 그다음에 또 다시 쓸 때도 또 다시. 예. 네. 그럼 면 마스크 사용은 어떤가요? 면 마스크 사용도 이제 원래 의학적으로 저희들이 반대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걸 쓸 수 없다면 면 마스크도 비말 자체가 이제 그 순간에 튀는 거는 막아줍니다. 그러나 면 마스크가 스며들어서 안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나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세탁을 빨리 들어와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바이러스의 독성이 더 강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그리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정화 초기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데 앞으로의 상황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보통은 바이러스 감염이 더 독해지지는 않아요. 감염이 계속 반복돼서 갈수록 이게 독성은 약해지고 전파는 되죠. 왜냐하면 바이러스도 공존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코로나 지금 19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더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대구에서 많은 환자를 보다 보니까 그 전에 체크 못했는 후각 부분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도 지금 좀 있는 걸로 좀 체크돼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좀 더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앞으로 이제 예상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질문하고. 네. 그러나 지금 현재 뭐 오늘도 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200명 이제 전후로 좀 떨어질 것이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네. 왜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예측했는 것 중에 하나는 신천지 교인에 대한 전수검사가 이제 종결이 돼서 거기서 나오는 숫자가 이제 좀 주말을 지나면서 줄어들 거다. 그러면 이제 그 숫자가 이제 줄 거고, 그 다음 일반 시민에서 우리가 검사했을 때는 이게 5%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을 했어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검체를 한 2,000개 했다. 그럼 5%만 한 100개 정도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검체 숫자가 이제 4,000개라면 이제 그보다는 증가될 거지만, 이제 만약에 검체 숫자도 이제 최대 우리가 뭐 4,000개 이상도 했어요. 전 세계에서 깜짝 놀랐죠. 하루에 막 4,000개 이상씩을 다른 나라는 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그렇게까지 했고, 그게 줄면 아마 이번 주에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면, 그러니까 어떤 집단 거주 지역이나 요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에서 집중적으로 한꺼번에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아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구 시민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우리 대구 시민이 너무너무 잘하신다는 것은 알고 계셨지만 이번 기회에 제가 약 3주간을 보면서 정말 우리 대구 시민들 시민의식은 전 세계 어디 있어도 가장 최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당부드리는 거는 좀 더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게 이제 어렵다고 다들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23일 지금 개학까지 한 2주 남았지 않습니까? 이때 조금 더 우리가 전파를 좀 더 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그렇다고 경제를 전부 다 완전히 뭐 무너질 정도로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거기서 최대한 같이 식사를 하더라도 좀 더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조금 하는 예절과, 그 다음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본인이 좀 증상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든 철저하게 좀 외출하지 않고 좀 이렇게 치료를 받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부탁드린 건 20, 30대 지금 젊은 층에 이제 무증상 감염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분들은 뭐 어떻게 보면 며칠 만에 그냥 치료가 될 수도 있어요. 자가 그냥 치료가 우리가 감기 걸리듯이. 네. 그러나 그 한 4.8일 정도의 무증상 기간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균을 밖으로 낼 수 있는 상황으로 네. 보거든요. 네. 똑같이 증상자와 똑같이. 그래서 본인들은 아마 건강에 문제가 없을지언정 이제 어르신들을 만나면 전파가 돼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 뵙거나 그다음에 뭐 어디 입원하고 계신 분들 면회를 가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무증상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가능하면 요즘 핸드폰에 전부 다 그죠? 페이스톡인가 그런 걸 다 보고 인사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방식으로 조금 서로 만나는 것을 조금 자제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본부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행히 이 퇴원자 수도 늘고 확진자 수가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어서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희망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힘내시고요. 의료진 분들도 조금만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릭 정보마당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임대료 운동과 기부 릴레이 등 지역의 훈훈한 미담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선한 영향력으로 모두가 고통을 함께 나눈다면 힘든 위기를 보다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배려와 나눔 분위기 확산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